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29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 월말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의 비 소식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 체크 필수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야간 경마가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시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토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고요. 일요 경마는 정상적으로 이제 주간 경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출발 시각이 오후 2시부터 출발 시각이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월말 난정구도입니다. 눈에 뻔한 인기마보다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매경주 흙 속의 진주 같은 말들 오늘도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메이세이 드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처진 추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앞선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 실전에서의 적응력을 빠르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기대치 또한 가져갈 수 있는 말. 3번 재능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려진 흐름에서의 1300m라고 한다면 직전에 일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상위 등급과의 병합도 잘 소화를 했고 레이스 흐름도 이 정도라면 안토니오 기수 충분히 그 피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훈련 시 모습은 상대 가병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3번 초동 스트리트, 여기서 1300 늘어난 거리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충분히 만회하리라,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까지 덧붙여드립니다. 7번 킹 오브 룰즈. 직선 구간 와서 추진을 하자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앞말치고는 근성이 좋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에 유리한 그레이스 악스 강조를 드려야 되고요. 3번만 에이스 솔롱고도 선행에 가면 더 좋고 못 가도 2선 외곽 1200까지는 가능합니다. 1200 구간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선입 가능성, 선두권 가능성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스프링백의 선행 강공 이후에 버티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1200m 단거리, 직전보다 줄어든 거리에 대한 이점까지 인정할 수 있겠고요. 1200 거리라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분명히 선입가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6번번 컴플리트 스윕도 충분히 이번 편성만큼은 가치를 좀 논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3번 지오스타는 단거리 추임하죠. 1400 이하 거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멋들어진 추임력.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의욕을 갖고 기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주 확실하게 결정력을 보이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편성에서는 선행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선행말들의 경합에 대한 대비책, 추입인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9번 함양 산삼을 한 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자,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실전을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성장세가 보이는 마필에게도 높은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직전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말도 이번에 과연 악벽을 떨쳐내고 다시금 재입상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살펴봤을 때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월 29일 토요일의 첫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이경주는 월말 경마 시작 딱 보여주는 혼전도예요.
확실하게 앞서서 민명철 MC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말 저 말 다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3세 중반에 접어든 말들이 대다수인 만큼 그 말들의 전력 변화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겠죠. 그 중심에 5번 위너 마운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너 마운틴은 제가 직전 경주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인데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조금 아쉬운 말머리도 함께 섞이면서 좀 속이 상했었던 경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데뷔전이었던 킹손이라는 말이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었던 반면 위너 마운틴도 충분히 독차차를 좁히면서 올라와 주었으나 헤이드리머라는 말의 추임력을 따라잡지는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전보다 힘이 더 붙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경주 인게이트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라는 부분,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 여기에 힘은 확실히 들어찼다라는 점과 직전 경주에는 골막기가 있었었던 것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이 모든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이 편성에 출전해 있는 말 중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뚜렷하다. 5번 위너 마운틴 강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6번 비사연, 외곽의 11번 싱싱장수, 그리고 1번 스트레토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6번 비사연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저도 사실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게이트 이점과 빠른 순발력, 선행 강공에 대한 의지까지 점철이 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조금 머리차로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이 의례 보여주듯이 실전에서 마무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근성과 근성 부분에서 약간 밀렸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경험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근성과 투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1번 싱싱장수는 앞서서 민명철 MC도 설명을 해주셨었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빨랐던 흐름을 추입으로 잡아냈었던 저력을 과시했던 말이니만큼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해도 물론 추임마도 인코스가 힘한 배하기는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외곽이 크게 불리한 상황은 분명 아니라는 점과 이 말 역시 직전 경주에 이어서 힘은 더 붙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좋아지는 유형의 말들, 전형적인 케이스라서 관심 필요하겠고요. 관건은 1번 스트레토가 될 것 같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순발력으로 주행 심사를 여유 있게 통과를 했었던 전력이라서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은 호재. 다만 직전 주행 심사 때의 내용은 불량주로였다라는 부분과 조금은 약편성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순위는 좀 내려놨습니다만 이현정 기수와의 좀 호흡 속에서 순위 상승, 빠른 적응력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의원께서는 마필의 이제 성장 능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더라면 저는 이제 이번 구도를 좀 전개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의 마필들의 순서가 될 것 같네요. 저는 1번은 스트레토가 이제 2세 마필인 것은 좀 아쉽긴 해도 잠재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외곽 11번에서 약간 주춤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그 가속력과 그 이탈 능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장악하는 그 스피드뿐만 아니라 직선 구간 통과 시점까지도 더군다나 토요일 경마에서 이제 비가 내릴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화주로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주로가 돼버린다라면 스트레토에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강공 이현정 기수 이번 경기 좀 더 기대를 넓혀보고 있고요. 6번은 비사연은 동일하고 7번은 두둥이란 마필 자체는 저는 이제 피로골절 때문에 데뷔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주행 재건 마필들과 뛰면서도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서 빠른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MC께서 따로 질문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4번 금화 임팩커블이라는 전력인데요. 능량미 달면 4번이에요.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통과 데뷔전은 보여줬던 그 모습 자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외곽에서 기본적인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시종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굉장히 고전했었죠. 무리한 운영 속에서 직선 와서도 바깥쪽을 타면서도 끈끈하게 그 걸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인상을 좀 많이 남겼다고 평가를 해요. 게이트가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적응 마친 이번의 구도에서는 이마필의 잠재 능력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4번 금화 임팩커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4번 금화 임팩커블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 잠재력 충분히 있고요. 저 매니피 자마도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관심이지만 모만 미스지 알러지의 자마들 그리고 미스지 알러지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말이라서 그 자마들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 말도 빠른 성장세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중속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찬 부분이 영 마음에 걸리고 이런 유형의 말들은 이제 한 번쯤 성장통을 겪을 시점이 온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멀로 기수 역시 무서운 기수이기는 합니다만 얼마만큼 힘한 배를 해줄지 확실하게 선행을 나서기에는 아직은 순발력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라스트 한 발 추입 싸움이 될 거다. 추입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셨다면 저는 5번 위너 마운틴 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히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5번 위너 마운틴 대신에 4번 금화 임팩트 커브를 선택을 하신 건지 왜 5번 위너 마운틴을 추천을 해주시지 않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김지영 위원이가 제가 보는 관점은 마필의 성장 능력과 전개라고. 위너 마운틴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의 구도에서 1번 스트레토라던가 7번 두둥이가 신의 마필이지만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위너 마운틴은 어찌됐던 건 데뷔 전과 직전의 경주에서 추위권의 습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요경마 그 젖어있는 주로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추입을 하면서 입상을 거둘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5번째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김지영 위원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두 위원관 5번 위너 마운틴 4번 금화 임팩트 커버에 대한 의견에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이 서 있네요. 자, 5번 위너 마운틴은 데뷔 전부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 어찌 보면 기세에 눌렸다라는 평가가 들어요. 워낙에 1, 2위 했던 말들이 전개의 이점과 또한 막판에 올려붙이는 워낙에 좋은 결정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쉬운 3차기였는데 다소인데 중위권에서도 모래 맞고 살짝 전개가 처진 이후에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에 5번 위너 마운틴 기수 교체가 플러스 알파 충분히 요인이 될 듯합니다. 4번 금화 임팩트 커브에 대해서는 자 기승기수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아직은 마필 자체가 여물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 여물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아직은 좀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신마 중에서 1번 스트레토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주행 심사 때 백동일 의원 잘 설명했는데 반티브 늦바라고도 외곽에서 워낙에 좋은 순발력을 보이며 앞선 전개를 했고 비록 포화주로였지만 막판에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1번 이 스트레토 코스 2점의 강공수행 작전 데뷔 전부터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10만도 더 있잖아요. 7번 두둥입니다. 자 주행 심사 작년에 치르고 나서 피로골절로 공백이 있었고 직전 6월 7일 날 다시 한번 주행 심사 시 자 게이트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상당히 종반까지 이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고 상위 등급 재건마였던 신조대엽 물론 신조대엽이 최선의 질주는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지만 그래도 재건마들과 균등한 또한 앞서는 이 걸음을 선보였던 요 7번 두둥이가 되겠는데 이 데뷔전 기대치 요 신마 7번 두둥이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김지영 위원 7번 두둥이 신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1번 스트레토, 7번 두둥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스트레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이세마 경주에 출전하지 않고 굳이 1200을 선택했을까의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두둥이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1200m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훈련 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행 자세는 안정이 되어 있는데 훈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주로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전 한번 뛰고 나면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겠죠. 그때까지 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네, 7번 두둥이는 이제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자, 실전 3전째 편성 호기도 만났고 충분히 입상한 자리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5번 위너 마운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전마 8두 모두 미국산 마필이고요. 최근에 또한 직전에 분명 이제 단거리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합니다. 단촐한 편성 구도지만 자력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인기맛 접전 레이스가 요 3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구도로서 사실상 능력 기대치도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거름의 변화가 더딘 마필들 한 3두를 배제하고 인기권 4강의 구도, 그중에서 중심을 잘 잡고 후차권의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는 구도입니다. 모든 마필들을 당일 이제 현장에서 다 가져갈 수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정말 이제 중심과 후착에 대한 그 집중력이 이번 경주에 이길 수 있는 판가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번 경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론 2번마 프리티 오드보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연골증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일 이제 발견이 되면서 3개월 정지 처분도 받았었고 파행도 보였었고 좀 고생이 많았었죠. 하지만 주행 재검 당시 계속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발주는 선행을 가려고 발주를 받았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타마필이 나오질 않고 이마필이 좀 더 빠르게 나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 레이스가 돼버렸죠. 선행 레이스를 나서다가 약간씩 제어를 해주면서 외선의 마필들에게 이제 선행권 자리를 내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코너에서 옆에 있었던 마필이었죠. 황금사자가 이제 약간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오게 되자 마필이 놀라면서 약간 주춤거렸어요. 딱 그만큼의 손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씩 주춤거리면서 밀렸던 그 운행 속에서도 직선 구간에서 제자 탄력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다리도 좋아졌고 이번 레이스는 내심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도고요. 선행마가 한 마리 나온다라면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조건에서 힘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2번 프리티 오드보이 편성 찬스 이번 경주 분명히 만났다라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 1번 대박행진, 6번 바램 그리고 5번 문학인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1번 대박행진 이라는 마필 자체는 힘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말치고는 거의 추위권의 습성으로 계속 3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4월 달의 경주는 12월 달부터 관절염 때문에 거의 3, 4개월을 쉬다 나왔던 경주에서 입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직전의 경주도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대 마필의 방해 때문에 조금의 고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가 마지막에 과다치 때문에 벌금을 먹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여유가 많았던 모습이고 다만 이마필이 앞말인데다가 마차가 얇은데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 한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돼도 당일 상태만 문제가 없다면 이번 경주 좀 더 역주는 가능해 보이고요. 6번마 바램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주행심사보다 데뷔전에서 1300에 도전을 해서 장악 레이스가 아닌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서 입상을 거뒀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18주에 이제 특이상 보면 항상 이제 마필이 조금만 이상이 있다 싶어 보이면 무조건 휴양입니다. 10주든 15주든 병력 없이 시향을 계속 다녀와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바램도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가능해 보이고요. 5번마 문학인화라는 마필 자체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변화 보였던 4월달은 선행, 직전의 경주에서 2선 외곽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스피드에 비해서 뒤가 약간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 경주가 조금 높아진 부담 중량과 전개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편성이 단촐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스피드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은 변화 속에서 좋은 조건과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2번마 프리티 오드보이를 가장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경주 8주의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 상당히 중요해요. 이 말들 인기마 접전이 됐던 인기마 혼전이 됐던 이 말들을 모두 다 안고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얻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6번 바램이 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데뷔 전에 추천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했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일 속보를 통해 갖고 제발 이동준 기수님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늘 냅다 그냥. 그만큼 이제 훈련 내용이 좋았고 잠재력이 풍부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비록 안말 한정 경주에서의 선전이라고는 하나 당시 선행마가 라온 윌리엄스라는 강선행마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6번 바램이 보여줬던 입상은 자력 입상이 분명하고요. 그 이후로 힘은 더 붙었습니다. 나머지 말들보다 부담 중량 면에서도 한결 수월해진 바램이라고 한다면 전 6번 바램이 우선 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동희 형께 그 부분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충마 변경은 당일 상태 확인 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아예 배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 같아서는 우선 바램 같은 경우가 잘 떴다는 것은 저희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답이 있었죠. 안말 한정 경주였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도 이마필을 안말로서 상대 순말들과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
또 레이스 흐름을 문학인허가 분명히 나가면서 문학인을 넘어설 수 있는 전개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악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램이란 마필도 나쁘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아지고 있는 프리티 오드보이를 좀 더 높게 평가할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네, 우선 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나머지 추천 마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 역시 6번 바램 그리고 말씀해주신 2번 프리티 오드보이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1번 대박행진이나 5번 문학인호의 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혼전 구도 속에 우리가 하나 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말이 있다면 7번 케미블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케미블루라는 말이 직전 12번도 조금 힘든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본인이 선의권에 응수할 수 있는 편성은 잘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7번 케미블루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항상 5도 마번을 기본적인 마번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 이제 4도 마번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이제 책 같은 경우에 5도 마번을 위주로 나가죠. 딱 잡아야 된다라면 이 마필밖에 없어요. 이 편성에서는. 근데 이제 결국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는 거지 능력을 인정해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결국에 케미블루가 기습으로 나가서 선행을 간다 한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행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따라간들 경쟁력 지금까지 보여준 마필의 탄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잘 타서 3위권까지 모습은 기대를 걸 수 있어도 입상권을 지금의 이 상대 구도에서 믿음을 주기엔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3경주는 8두 단촐한 편성에 입상 도전마의 윤곽이 4두로 좁혀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느 경주보다 충마 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김지영 의원은 6번 바램을 이 중심마로 더욱 강조를 해주셨고 백동일 의원은 2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중심마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언더독의 반란을 꾀하는 이 7번 케미블루는 다소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최선 3차까지는 당일 상태감이 절정에 다다르면 최선 3차까지 7번 케미블루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프리티 오드 보이가 직전에 다소 초반에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쳤고 코너 진입 시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소 주춤거렸죠. 외측으로 기대는 과정에서 이제 제어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5개티 그만큼 졌다라는 부분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멀로 기수 2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강공 선두 주도 레이스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펼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백 이후 요 세 번째 경주에서 변화기 대치가 높은 2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재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타의 마필들 두 의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1번 대박행진도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어느 타이밍에 스퍼트를 하냐고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해준다라면은 높은 순위로 랭크가 될 수 있다. 1번 대박행진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네요. 네, 3경주는요. 자,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 강공 선행 작전까지 가능한 2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하위 등급 중거리 1700m 도전 레이스입니다. 동거리를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도 상당수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한두의 전력 눈에 띄네요. 또한 1700m 최근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달리 말하면 강한 상대 구도 속에 1700m 최근에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았던 말들이 이번에 충분히 편성호기 만나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구도네요. 네, 이 서울 4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또 백동일입니다. 3경주 이어서 4경주까지는 백동일이 먼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편성 상당히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위 등급의 마필들도 거리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만든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편성 자체에서는 참 답답하죠.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입상하지 못할 거란 상상은 들지 않아요. 바로 10번마 최강 매직이라는 마필인데요. 계속해서 뛰었던 편성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9마리 마필들과 비교해봐도 달라요. 좀 더 강했던 편성을 잘 뛰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 와서야 첫 입상을 거뒀는데 불리했습니다. 외선에서 선입권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보다 손해도 컸고 코너도 크게 돌면서 상대보다 불리한 거리 선수를 봤던 모습 속에서도 직선 주폭을 보이면서 입상을 차지했어요.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인데 1700m 문제 없어 보이고요. 흐름 자체도 빠르게 주도할 수 있는 마필 자체도 없습니다. 뭐 힘도 좋고 뭐 편성도 좋고 흐름도 좋다라면 이런 류의 마필들은요 차라리 인코스보다 외곽이 나아요. 상대가 약하다면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최강 매직은 여기서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만 마하천하, 9번만 라운스텔라, 8번 천세만세가 눈에 띄는데 저는 이제 중심 빼고 나머지 세 마필들 자체에 대한 믿음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 편성에서 우위를 정해야 한다면 이 편성에서 이 세 마필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2번만 마하천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스피드를 보이다가 직전 코스 이점 받고서 흐름을 따라가자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주죠. 이번 경기는 레이스 주도권도 선행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고요. 9번만 라운스텔라라는 마필 자체가 골막과 답창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거리 도전했던 직전의 경주 그리고 예전에 도전했던 2월달의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가담이 좋은 이번 경주에서 라운스텔라도 편성상의 이점, 거리에 대한 적응력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죠. 자, 8번마 천세만세는 만약에 두 마필에서 조금 틈이 나온다면 그 틈을 역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주법 자체에서 좀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강하게 몰아줬을 때 그 힘 자체는 분명히 이 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목성 기수가 그런 운영을 참 잘하죠. 이런 난전 편성에서는 오히려 틈을 노릴 수 있는 8번 천세만세 당일 조건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 열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번 편성 자체에서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는 10번마 최강 매직을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도전권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압축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경주 백동위원의 해설 잘 들었고요. 1700m 6등급 경주가 늘 항상 어렵고 혼전도가 높긴 하죠. 이유는 이제 느린 말들의 느린 흐름이다 보니까 기습이 언제든지 횡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10번 최강 매직에 대한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뭐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단지 보고 편성을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동희 위원의 설명은 1강이죠, 1강. 최강 매직에 대한 강한 믿음. 저는 2강입니다. 걸음이 늘고 있는 2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뭐 중심에 2번 마하천하를 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2번 마하천하와 10번 최강 매직을 동시에 인정을 하고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는 당일 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주로가 정말 이미 많이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10번 최강 매직보다는 2번 마하천하 쪽이 축으로서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발굽 질환이 있는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는 말이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8번 천세만세, 9번 라운스텔라 저도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더 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해할 것 같아서 저도 자제를 하고 백동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 경주예요.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라인업은 딱 짜여져 있는 그런 구도인데 직전에 공히 이 1300m로 입상했던 10번 최강 매직과 2번 마하천하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두 마필 모두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2강 전력 2번 마하천하 10번 최강 매직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2두의 동반 입상 기대치 높은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9번 라운스텔라와 이제 8번 천세만세가 그 구도를 깰 수 있는 도전 세력이 되겠죠. 9번 라운스텔라는 직전 경주는 워낙에 앞손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1700m 레이스 자리 못 잡고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9번 라운스텔라가 아예 초반부터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전개 찬스가 이기 때문에 이 9번 라운스텔라가 그래도 1700m 경험이 있는 전력이고 이번에는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하기에 이 2강 전력에 도전하는 한두 9번 라운스텔라 요거 한두만 다시금 재차 강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자, 직전에 첫 입상의 상승세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이죠. 10번
최강 매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5경주가 되겠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다수의 선행마가 한데 모여서 출전하고 있는 구도인데 초중반의 하이페이스가 예견되고 직전에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리 원 한 마필만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죠. 과연 이 구도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한두의 마필은 또 어떤 말이고 이 최단거리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낼 입상 유력마가 어떤 말이 될지 자 접전 구도의 5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6월 29일 토요일 오늘 붙어서 반드시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의 맥은 이미 민병철 MC가 짚어주셨어요.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 다수의 선행마. 그러나 선행 경합은 없습니다. 5번 명왕이 바로 레이스를 정리해 줄 것이다. 라는 편성의 흐름 먼저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명왕은요. 데뷔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이에요. 데뷔하기만을 기다려 왔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걸맞는 걸출한 능력을 이미 데뷔 전에 선보였죠. 타이츠종을 불허했었던 물론 당시 편성이 아주 약편성이다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6등급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들하고 뭐 2위 말하고는 4마신 그 이상 되는 말들은 뭐 8마신, 10마신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여유 있게 낙승을 거둔 전력. 모래 반응이 여전히 민감하다라는 부분은 한 가지 약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번 경주에서 5번 명왕보다 더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간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옆에 설 수는 있겠죠. 10번 라운 패트릭이라든가 1번 캠프바다 정도의 말들이. 자, 그리고 5번 명왕이 레이스를 정리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 그 빠른 흐름을 최소화되는 모래 마침 속에서 응수해 나갈 수 있는 전력.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사실 2번 발레자입니다. 저는 2번 발레자가 직전 경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훈련 관찰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훈련 내용이 정말 좋았다라는 부분. 공백이 그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인기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발레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는 부분은요. 공백에 대한 일단 적응을 끝내는 과정 속에서 선두권 강공을 펼친 후 자, 이번엔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와 있고 인코스 다시 한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3번 사바킹덤 역시 직전 공백 복귀 전이었고요. 앞선을 공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더 빨랐던 말들 그리고 그 혼전 속에서 추입에 그치고 말았었다는 부분 이번에는 명왕 바로 옆에 1번 캠프바다냐 2번 발레자냐 3번 사바킹덤이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6번 로얄 살롬이겠죠. 5번 명왕이 뚫어주는 그 길 바로 옆자리를 선점하기에 가장 유리한 선행마. 즉 선행마들끼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빠른 흐름 그 중심에 5번 명왕을 놓고 추천을 드리면서 꼭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명왕이란 마필 인기도를 떠나서 굉장히 여유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치가 참 큰 마필로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다 좋습니다. 명왕도 좋고 나머지 말씀해 주셨던 상대 마필들의 선전까지도 모두 기대가 되는데 계속 언급만 되고 결국에는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신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 질문 드려볼게요. 바로 1번 마 캠프바다입니다. 이제 명왕이란 마필이 물론 스피드가 빠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분명히 한 마리가 치고 나간다라면 무력의 그 마필과 싸움에서 넘어갈 거라고는 전 생각이 들진 않아요.
차라리 뭐 굳이 싸우지 말고 2선 외곽에서 그 마필 놓다가 직선에서 이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1번 캠프 바다란 마필 자체는 이하늘 기수가 따라가서 3착을 거두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끌기 시작했었고 김정준 기수가 선행에 한번 실패한 이후 선행에 성공하자마자 상당히 여유 있는 스피드를 보여주죠. 근데 또 직전 승급전 자체에서는 선행이 실패했거든요. 선행이 아닌 뭐 선행에 가까운 2선 외곽을 타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버텼어요. 근데 인코스를 부여받았고 김정준 기수는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선행을 성공하는 조건에선 선행 가고 명암 붙고 그대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도 충분하거든요. 1번 캠프바다 왜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게이트 이점이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마체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옆에 있는 발레자라든가 발레자는 체중이 좀 더 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직전에 체중이 좀 크게 빠져서 나온 경향이 있고요. 사바킹덤이나 뭐 명왕 등의 말들이 앞선을 장악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 정말 이 말이 스타트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서 명왕보다 앞에 나가 있지 않으면 압박은 필연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안말 안정 경주에서는 이하나 기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하나 기수의 그 라스트 탄력으로다가 잘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 성적을 냈던 거는 안말 안정 경주에서 벗어난 경주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성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함께 동반 입상한 말들이 모두 안말인 경주였어요. 즉 순말과 함께 뛰었으나 순말들이 득세를 하지 못했었던 경주에서만 입상을 차지하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죠. 앞에 1, 2, 3이 다 안말들이죠.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은 이 말은 안말들의 득세가 예상되는 경주에서 유리하다 혹은 안말 경주가 좀 더 유리한 말로 판단이 된 결과 오히려 순말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던 6번 로얄살롬은 인정을 하면서도 1번 캠프바다를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주를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실 때 이렇게 선행마들이 많은 편성에서 과연 어떤 말이 진정하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선행마일까? 그 선행마를 일단 잡아내는 것이 그야말로 이 오경주의 분석에 있어서 구분응선을 넘는다라고도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솔루션을 5번 명왕이 월등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 편성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선행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따라올 때면 따라와 봐라 라고 초반 전개에서 5번 명왕이 여타임 마필들을 정리하고 앞선을 장악해낼 공산이 크고 이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1승 기대치가 높다라는 부분이 김지영 의원의 요 오경주 해설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타의 직전에 선행을 나서서 입상을 거뒀던 말들은 과연 어떻게 전개를 펼쳐야 될까요? 난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권들을 그래도 따라가서 선행 아닌 조건에서 외선 따라가던 내측으로 따라붙어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그리고 입상을 했던 그 전력들을 살피게 되는데 2번 발레자가 그랬고요. 6번 로얄살럼도 지난 4월 7일 날 선도회각 2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우승을 할 정도로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재능력을 발휘했던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8번 엄지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최단거리 1000m 5등급 무대 당시 빠른 흐름 초중반에 철저하게 제어하고 막판에 딱 한 발 쓰는 전략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다소 이제 모래핏 외선을 따라붙는 전개를 했는데 다소 힘소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 경주 어차피 이 8번 엄지여왕은 초반 선두권과는 살짝 격차가 좀 벌어질 듯합니다. 빠른 흐름에 오히려 중위권 혹은 후미권에서 추격의 타이밍을 잡아가며 막판에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단거리 추입형 마필 멀로기수의 이 8번 엄지여왕이 오히려 이제 이선이 몰락할 때 막판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이 8번 엄지여왕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섭죠. 멀로기수가 무섭죠. 근데 문제는요. 앞선이 몰락할 경주였으면 방송 추천 경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앞선에서 그대로 버틸 겁니다. 제 이 방송 추천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추임말을 단 한두도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엄지여왕이 정말로 명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이 미친 듯이 싸워서 경합이 막 일어나가지고 2선에서 경합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엄지여왕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고요. 비가 올 것이고요. 오히려 따라가는 말들이 튀는 모래와 비바람에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삼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예측되는 비로 인한 가벼운 주로 컨디션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김지영 의원의 5경주 방송 추천 경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일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8번 엄지왕이 타이밍 잡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가장 빠른 선행마하고 능력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5번 명왕을 중심으로 조동권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고 앞선 선두권에서 경합을 이겨내는 출중한 근성까지 겸비한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단거리 레이스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의 변화, 게이트의 변화 등등 다채로운 이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눈에 확 띄는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고요. 도전권 압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호크행진곡이죠.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자력 입상을 했던 상승세의 마필이고 직전의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을 했죠. 직전에 6번 호크행진곡은 11번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에 초반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했고 다소 힘소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까지 이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지켜냈어요. 당시 1200거리. 직전 당시 6번 호크행진곡은 선행을 나선 과정에서 약간 발디딤이 불량해서 주춤거린 그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너끈히 이겨냈고요. 3코너부터는 당시 레드블레이드와 시종 경합을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좋은 능력을 발휘했죠. 어찌 보면 게이트 외곽 조건에 초반에 무리한 선행 강공작전이 임에도 불구하고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3번 정문사이 정도가 빨라 보이지만 그 말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낸 전력이기에 6번 호크행진곡은 요 편성에서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6번 호크행진곡 중심마로 공략을 해드릴 텐데요. 도전권들 거리 내린 1번 라운프로센스 승급전에 3번 정문사이 여기 9번 썬킨이 있는데 1번 라운프로센스가 최근에 5등급 무대에서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애가 타게 하는 마필이죠. 직전에 1700m 출전에서는 선행 강공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한 150m 남겨놓고 무뎌진 아쉬운 사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요. 6번 호크행진곡과 3번 정문 사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2선 인코스, 내선에서 최적화된 전개 레이스 운영까지 가능하고 내린 거리에서는 1번 라운 프로세스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3번 정문 사이도 최근에 연달아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승급전에 2.5km 감량 혜택 직전에는 발찌가 썩 매끄러우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선두 장악에 나섰고 레이스를 느리게 이끌면서 본인이 막판까지 이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죠. 3번 정문 사이 이번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9번 썬퀸이 관절염, 발굽질병 등으로 2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관절염도 좀 발병이 했었어요.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에 당시 출발을 내찍기대 최후미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고 이번에 어느 정도 주기를 마쳤고요. 혼전적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한 9번 이 썬킨의 중반 역습까지 기대해 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뚜렷한 상승세의 마필 선두권 자유전개 2점에 6번 호크 행진곡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추천 마번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말의 능력을 보고선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와, 근데 안장과의 호흡이 심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인기만 입상률들이 떨어지는 기수들이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당일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바람이 막 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기마들에 대한 혼전도 대책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공정경마를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필 자체의 능력과 또한 그 단거리에 걸맞는 질질 습성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 기수기용 그런 부분보다는 말의 능력을 좀 더 믿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복병마 입상률이 오히려 높은 기수,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7번 대천이어로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2번 게이트가 불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외곽에 뭐 스피드벨이나 사사 등의 말들이 빨랐기 때문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6번 호크행진곡의 선행을 믿고 계시니까 3번하고 6번 정문 사이하고 호크행진곡 정도니까 충분히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를 덜 맞는다면 7번 대천이어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감량기수의 활용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복병같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과거 이혁기 수와의 좋은 호흡으로 강공사행 작전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는 자리에서 밀리자 다소 처졌고 재차 이제 근성 있는 걸음으로 막판에 올려붙이는 탄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마필로서 자, 이번 경주 물론 6번 호크행진곡이나 3번 정문 사이 안쪽에 1번 라운 프란세스가 두텁게 이제 선두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텐데 감량 혜택의 7번 대천이오로가 기습적으로 발주가 잘 나와서 기습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선에 가담해 준다라면은 뭐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싶은 마필이에요. 7번 대천이오로 그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뭐 6번 호크행진곡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면 더 좋겠고, 뭐 이선 외곽만 타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한데 이게 잘못하면 선두권 이제 대천이오로나 4번마 블래싱 로드란 마필 자체도 선행을 가야 뛰거든요. 이제 대천이오로가 1300에서 최외곽에서 기습으로 도망가서 독도해가 잡지 못하는 8마신차였나요? 7마신차였나요? 그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마방에서도 그 작전을 좀 주문하고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정문 사이와 블래싱 로드, 호크행진곡, 대천이오로까지 만에 하나 선두권 경합이 일어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이 마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아예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바로 안쪽 2번만 명마질주입니다. 물론 2착 승급이지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중반 이후에 탄력 자체만으로는 상대들보다 전개를 타지 않고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병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인데 이번 명마질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너무 외연을 넓히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복병 전력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지지 않았나요? 2번 명마질주 직전에 화이트 퀸 세라여제코 편성에서 2착을 했는데 당시 뭐 전개도 좀 잘 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전보다는 충분히 앞선의 선두권 레이스 흐름도 빠르고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명마질주는 승급전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지켜보고 싶은 마필 이번 명마질주는 이 편성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선행이든 따라가던 경합이던 모든 여건을 이겨낼 듯합니다. 6번 호크 행진곡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 흐름 선두 레이스 빠른 흐름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근성과 또한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마필 또한 훈련 컨디션 좋은 마필 3박자가 어우러진 마필로 도전 세력 당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제주마 경주 111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뭐 주중에 남부지방에 특히나 뭐 제주지방은 거의 장맛비의 영향으로 주로가 상당히 이 토요일까지도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됩니다. 이 제주 6경주 편성 자체가요 1등급 중위권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했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띕니다. 레이스 흐름 상당히 빠릅니다. 다수의 선행마가 있죠.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자, 백동일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자, 입상 유력마, 도전마까지 서열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비가 많이 내리던 안 내리던 전개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수발력으로 띄워주는 마필들 3두가 중간 외선을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6번 장타왕자부터
바깥쪽 9번마 삼다법에 그리고 10번 황제대부가 최근 스피드를 띄워주면서 또 앞선장을 성공했을 때의 능력으로 입상을 거두고 있는데요. 장타항자가 이번에 거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또한 이제 삼다법에는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따라갈 확률도 있지만 외곽에 있는 10번 황제대부도 앞선에 가야 되거든요.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선행권 2선 외곽에 정말 편한 전개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2, 3두 간의 치열한 접전 속에 레이스는 빨라질 거고 이제 중간 선의권을 따라가는 마필들의 역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선행권의 마필들의 최근의 변화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맞이한 마필은 바로 안쪽 2번마 원덩파워라는 전력인데요. 힘에 대한 여유 자체가 상당합니다. 주폭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좀 더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1등급에서의 적응이 좀 더뎌지고 있어요. 원인이 있죠. 마필 자체가 이제 결승선에서 외출을 잡고 기대는 그 악벽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운영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고 게이트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아쉬웠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1등급 첫 도전이었던 5월달의 경주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직전의 경주도 무리 없이 후미권 따라가면서 탄력을 보여줬죠. 드디어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안쪽 게이트를 부여받았어요. 선행권이 레이스를 끌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 힘에서 가장 앞서 있는 2번마 원덩파워 여기서는 중량 조건, 전류 조건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다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3번마 백호보뱀, 1번마 제주꼬마, 4번마 새병 너울을 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3번마 백호보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선행을 좀 나서야만 잘 뛰었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영구춘하 경주였던 4월달의 경주 원당봉 태상로군 여러 도의 강자 틈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직전의 경주에서 예선에서 차분히 나서면서 직선 구간에서 약간 무리했던 선두권을 나서면서 아쉽게 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적 전개 3번 백호보배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1번마 제주꼬마라는 마필 역시도 초반의 이탈 능력에 비해서 이제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이제 전기 유불리가 상당히 따져야 되는 마필인데 역시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면 역습 찬스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4번마 새벽너울이라는 마필 자체가 5월달의 변화 이후에 계속해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입 따라서 한발 가능한 4번마 새벽너울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번 구도에서는요. 그 기대 막백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이번 원덩파워가 조건과 상대팀에서 가장 유리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흐름에 장거리에 속하는 1110m 거리 앞선 선두권보다는 중반 결정력이 우수한 이번 원덩파워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원덩파워는요, 과거에 계속해서 기대는 악벽이 심했던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국악자급한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출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행은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초반 전개 채워졌고 막판에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죠. 직전 당시도 가벼웠던 주로의 1200m 거리 막판에 혼자 뛰었어요. 막판에 그 외곽에서 상당히 그 올려붙이는 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죠. 발주도 보완했고 게이트 안쪽 들어온 2번 원덩파워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백호보배가 직전에 초반에 선두 자리 내주고 따라가며 최선 역습 펼쳤습니다만 착승권. 하지만 요편성에서는 선행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의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경합 레이스, 외선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갔던 3번 백호보배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8번 축천무가 있습니다. 연전 연투로 이어가고 있고 작년에 3세마 특별경주에서도 입상을 했던 신의 기대주죠. 12번의 출전 중에서 10번의 입상과 2번의 3착 모든 경주를 3착 내에 성과를 거두었단 말입니다. 10번의 입상과. 직전에는 8번 축천무 늑발 이후 후음이 쳐졌습니다만 워낙에 중속이 좋아서 경주 중반부에는 중위권 인코스 가담이고 직선에서는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당시 2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우승으로 이번에 1등급 승급했습니다. 자, 승급전에 4km나 감량을 받았고 요 8번 측천무도 1등급 무대 승급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5개 티라면은 운동기 질환으로 휴양 다녀왔다라는 부분인데 당일 컨디션이 크게 하자가 없다라면은 이 8번 측천무도 1등급 승급전 무대에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월등한 막판 결정력을 갖추고 있죠. 게이트 단축 들어온 2번 원덩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에 혼전도가 높은 경주 중에 하나가 이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또한 직전에 1700m 동반 입상을 했던 마필들의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최근에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이 편성에서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마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혼전 레이스 이 7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민병철 MC가 왜 이렇게 겁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전도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혼전의 이유는 아마 전개 때문이겠죠. 직전에 기습을 단행했던 전력들이 다시 한번 인코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전 자력 입상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동안의 잠재력을 이제서야 뿜어내 그번 MJ 로드의 선전 연투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와 같이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 말들 1번 정상 으뜸과 2번 스토미들이 직전과는 달리, 심지어 이 말들은 직전에는 각각 9번과 12번의 포진에 있었던 외곽 게이트의 포진에 있었던 선두권 강공 세력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인코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결국은 코차 모르차 뿐이라 하더라도 그 가벼웠던 선행형 주로에서 버티지 못했다라는 부분, 오히려 5번 MJ 로드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 이 말이 라팔이라는 컬러스 플라잉을 알려줬었던 캐럴컨 마일 우승마였던 그 라팔의 전형제 마여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데뷔를 했었던 전력이거든요. 그랬던 전력이 이제 승급 이후에 현 4등급에서 좀 주춤하고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을 직전 경주에 여유 있는 탄력과 살아나는 컨디션으로 회복하는 컨디션 속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력 우승이에요. 앞이 무너져서 차지한 우승이 아니라는 점, 막판에 오히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점, 앞마림에도 순말들 틈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말의 전력이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 1번 정상으뜸의 선행, 경쟁력은 여전히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전 경주엔 외곽에서 미처 힘을 쓰지 못했었던 6번 캡틴 파워가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라는 판단, 그리고 4번 하늘나래 승급전에 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늘나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 말도 역시 자력 우승이죠. 5등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그 라스트 끝걸음을 발휘하는 탄력은 앞선이 무너져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힘이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4번 하늘나라의 복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는 경주이기도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껄끄러워요. 직전에 보였던 그 전기를 완벽하게 다 믿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성장하는 마필들, 그 마필들을 또 평가하기도 참 애매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선택이 좀 필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주로의 이점을 어찌됐든 살려갈 1번 정상으뜸이 원래 이 마필이 정말 스피드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4월 달에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직전에도 저는 이 마필 되게 위험하다, 여기서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코스로 하면 김옥성 기수 죽을 때 죽더라도 선행 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기수의 특성상 저는 주로 이점이라면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버만 MJ 로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경주가 결코 무조건적인 우연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주폭을 보일 가능성 저희 또 말씀을 드려보기 쉽겠고, 이번만 스톰이란 마필 자체가 외측기 대 막벽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순발력을 갖춘 전력이거든요. 코스를 부여받은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에 아쉬움 털어낼 수 있는 준비를 좀 더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최대 복병으로 10번만 두만강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김기영 의원님께서도 직전의 경주가 우연일 수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자력 입상이 더 유력했던 자력 입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MJ 로드를 강조해 주셨고,
깁세력들의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면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두만강이 최근에 이제 강한 상대 틈에서도 이제 전개가 밀리고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면서 좀 의지도 적었던 모습이지만 어차피 전개로만 뛰어왔던 마필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한발 싸움에서 이 마필이 질 이유는 분명히 없거든요. 중량 조건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이고 오히려 가볍게 뛸 수 있는 최대 복병세력 10번 두만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늘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울 수도 있죠. 문제는 당일 주로가 얼마나 가벼울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솔직히 가벼운 주로에서 앞이 빨라져 버리면 불리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만강이 지금 뭐 지난주 컨디션이라든가 지지난주 컨디션 정도만 됐어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상태도 이상 없고요. 뭐 언제나 이 말은 화려하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편성도 잘 만났다라고까지 판단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당일 주로 컨디션. 무겁지 않다. 아주 가볍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긴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는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일 기후 상태 또한 비로 인한 주로 컨디션의 그 빠르기 여부가 이번 경주에 어찌 보면은 입상 성패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요. 10번 두만강 같은 경우는 주로가 가볍다라고 하면은 다소 요 편성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직전에 MJ 로드 정상 으뜸 스토미가 나란히 1, 2, 3위를 했었던 5월 19일 날 그 1700m 경주 그때도 상당히 주로가 가벼웠죠.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당시 게이트 외곽 조건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지만 정상 으뜸이 선행을 나섰고 막판까지 이제 버텨주는 저력을 보였어요. 5번 MJ 로드는 따라가며 막판 방해 받은 여파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그때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 3차까지 했던 2번 스토미가 있는데 여전히 주행 중 고개는 높습니다. 하지만 자 직전에도 이제 2번 스토미는 MJ 로드 정상 으뜸에 이어 코 머리차 3차기였죠. 같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뒷직선에서 점차 격차를 좁히며 약간 무빙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4코너부터 스퍼트를 했고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운 3차기였죠. 뭐 충분히 최근에 1700m 연이어 출전을 하면서 착순권 언저리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이고 뭐 안쪽이 굳이 뭐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스톰이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김지영 의원요. 이번 스톰이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아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뭐 지금 1번, 2번, 5번의 리턴 매치 이 경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경주는 그때 당시 편성에서 강선행마가 존재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말이 8번이었던 당시 8번이었던 하늘을 달리자였습니다. 자, 그 편성 보시면은 하늘을 달린 자가 주춤하는 그 틈을 노련한 기수들이 화려한 경주 운영으로 선행으로 나서죠. 그게 나섰던 게 이제 방충식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대변화였고 그게 7번이었고요. 9번이었던 정상으뜸이었습니다. 김옥성 기수, 지금 현재 1번인. 즉 8번이 무너지는 걸 가장 빨리 캐치한 노련한 원숭미 넘치는 기수들이 앞선을 장악을 했던 경주예요. 거기에 역시 노련한 멀로 기수가 스토미로 어라? 하고서는 선입권에서 외곽을 돌면서 점차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개를 펼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안장이 조건이 바뀐 상황입니다. 정상으뜸도 그때 당시에는 강선행마였던 말이 무너지면 4마리 선행 가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담 못해요. 스톰이 하물며 같은 기수였던 정상으뜸도 지금 축으로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판에 하물며 안장이 교체가 되어 있는 이번 스토미가 과연 어떤 전개로 올라올 수 있을지 혹은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 전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무시하는 전력은 아닙니다만 당일 상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경주 조건과 기수 기용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5번 MJ 로드는 직전에 어찌됐던 막판의 방해 여파도 이겨내고 근성벌이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죠. 자력 입상입니다. 그래서 서울 7경주는요. 혼전 속에 빛을 발할 이 5번 MJ 로드를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강조드린 이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무대에서 다소 강한 상대고도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과 직전에 4등급 굿바이 무대에 입상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또 관심이 갑니다. 1800m 장거리 속하는 레이스이고요. 당일 주로 컨디션 영향도 받을 듯한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1마리 구두 속에서 외곽에 있는 몇들을 제외하고 성장세가 강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는 전력들이 꽤나 눈에 많이 띄죠. 그 중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중심 마필이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누가 더 전개에서 유리한지, 누가 더 보여줄 걸음에서 앞서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말씀을 드릴 경주입니다. 기본 능력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즉 저는 운도 따르지 않았었던 마필, 바로 4번마 제왕의 별이라는 전력이죠. 단거리부터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던 전력이고 중거리 첫 도전에서는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웠지만 그 두 번째 도전부터는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죠. 선두권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줬었고 4월달의 경주는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개가 정말 좋지를 못했거든요. 9번 게이트에서 외측으로 기대면서 발주도 좋지 못했고 1코너에서 또 코너하기 좋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중속으로 그냥 싹 감아서 선행을 가버리죠. 여유 있게.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 자체에서는 저는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재앙의 별이란 마필 자체가 모래를 덜 맞고 떴을 때 좀 유리한 전력인데 안쪽에 갇혀있고 외산 마필이었던 플라잉포드라는 3세의 마필이 선행을 주구장창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경주여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경주였는데 딱 그대로 전개가 갇혀버리면서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능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레이스 흐름이 좀 더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은 다르죠. 선행권 자체나 그 힘으로 역주를 해주는 그 역습 세력들 자체도 검증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한 데다가 전개 조건도 너무 좋아진 4번 재앙의 별. 직전에 아쉬움, 이번 경주라면 전개나 모든 조건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편성을 딱 만났습니다. 훈련시 모습도 워낙에 좋았던, 너무나도 인상을 남길 정도로 가벼웠던 모습이라서 전 4번마 재앙의 별은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 1번마 그랜드 돌풍, 2번마 더블어습, 6번마 기동대장이 우선 관심 세력인데요. 1번 그랜드 돌풍이 이제 직전에 혼합 3등급에서 상대급 마필들과 싸우면서 아쉽게 착순거리에 머물렀었지만 많이 뛴 거죠. 1코너에서 그냥 가볍게 따라가다가 바로 코너 나오자마자 강탈하는 선행권을 나서봤지만 이제 상대 마필들의 이제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까 아쉽게 4착을 머물렀던 모습이어도 인코스 이점에서 편안하게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그랜드 돌풍은 이 편성 놓칠 이유 없어 보이고요. 2번 더블어습도 예전에 보완 적출도 있었었고 재차 탈락 때문에 고상도 많았었지만 정말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이 큰 전력입니다. 마체가 얇지만 힘이 좋은 2번 더블어습의 게이트 요건. 그리고 6번마 기동대장도 안 좋았던 그 악벽들이 교정이 되면서 최근의 모습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큰 병력 없이 휴양을 목적으로 좀 길게 쉬고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습 탄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6번마 기동대장의 기본 탄력 자체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승급전 강했던 편성 흐름에서도 선전을 해줬고 상대 조건과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는 4번마 재앙의 별을 강조드리면서 후차권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재앙의 별 추천해 주시는 백동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 백동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굉장히 좋아하고요. 심지어 재앙의 별의 직전 경주에서는 백동위원이 플라잉 포드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당일 속보시에 굉장히 참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재앙의 별은 결국 입상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축으로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바로 그 부분 아닐까요? 현장에서도 이제 바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다른 일반 경기에서 바뀔 수 있어도 추천 경기에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농담이지만 이제 재앙의 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편성과 흐름이 좀 강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서는 1번마 그랜드 돌풍이 선행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중간 외선에서는 특별하게 압박을 갈 수 있는 마필 스피디 스칸 능력 시대 정도인데 그 마필을 뿌리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개도 좋아졌고 상대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훈련 성과가 이 정도라면 재앙의 별은 이 편성만큼은 모든 조건에 우위가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믿음에 좀 한번 동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성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상승세 전력이죠. 5번 보드람 한번 여쭤볼게요. 5번 보드람이 직전 경주에는 이길 만큼만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현종 기사의 호흡이면 조금 더 나올 걸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데다가 계속 상승세예요. 이 말은 언제죠? 최범우 기수가 공백 이후에 기승했었던 4월달 경주네요. 4월달 경주에 그 계란은 큰 고리 제갈로다가 제갈을 변경을 하면서 말의 전력이 확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거든요. 그때 적응하고 이후로는 연승. 이런 식의 전력으로 주행 안정과 스피드 보강에 좀 더 만전을 기했다라고 한다면 빠른 흐름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5번 보드람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다는 것과 상대가 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은 좀 필요해 보여요. 물론 보드람이란 마필 자체가 원래 단거리부터도 능력은 좋았거든요. 운영을 못 풀어서 아쉬웠던 거지. 중거리 만나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두 번의 경주 모두 최적의 전개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이번 경주는 그때 뛰었던 만큼의 최적의 전개는 분명히 힘들어졌습니다. 거리도 늘은 데다가 상대 마필들의 흐름도 빨라졌기 때문에 보드람의 성장세 자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경주 상대 검증이 좀 필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번 보드람은 승급 전에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번 제왕의 별은 직전 승급 전에 출발이 썩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초반 자리 선점 실패로 인한 직전의 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면은 초반부터 2선에서 유력의 전개 응수도 가능하고 선이 끈끈한 전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죠. 자, 승급 이후 두 번째 경주 4번 제왕의 별에 대한 높은 기대치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도전권들 여러 도의 마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 복평 전략 한두가 눈에 띄네요. 바로 7번 뉴 와이파이입니다. 작년 12월에 폐출혈 여파로 공백이 있었고 2등급에서 계속된 부진 끝에 직전에 3등급으로 강급이 됐죠. 직전에 플라잉 포드 고편성에서 앞선 초반 전개에서 다소 중위 외곽을 돌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또 공백이 좀 있었죠. 자, 이번에 정상주기. 자, 문성격 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도 받습니다. 레이팅은 높은데. 7번 뉴 와이파이가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의 연유 7번 뉴 와이파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병에서의 가치는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뉴와이파이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좀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강급 첫 도전도 그랬지만 이번에 보여준 걸음에서 전개를 조금만 풀어냈어도 경쟁력 있게 입상거래에 가담할 수 있을 만큼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더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안쪽에 있는 그랜드 돌풍이라든가 뭐 소개를 안 드렸지만 외곽에 있는 능력 시대라든가 나머지 마필들도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마필들 이제 뉴와이파이가 지금까지 입상했던 그 전개의 그림은 앞선입니다. 앞선에서 가담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전기를 끌어내기도 상당히 힘들어진 구도고 그렇다고 탄력 자체나 훈련에서 완성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문성혁 감량 조건만 좋지 아직은 한번 좀 더 지켜볼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의 연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자, 직전에 4착의 아쉬움을 이번엔 충분히 만회할 또한 컨디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4번 제왕의 별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여러 마리 마필들이 거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훈련 상태감 우수하고 또한 의지까지 강한 삼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의 연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0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급에서 능력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요. 바로 3번 라피 도쿠스입니다.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아쉽게도 3착을 했죠. 두 가지 원인이었어요. 상대가 강했죠. 일단 하바나 찰리 스프링이 맺고 편성의 3착 또한 거세 이후 첫 출전에 체중 감소도 있었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승급전이었고. 자, 거세 이후 두 번째 경주고 직전보다는 편성 약해졌습니다. 뭐 장거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스피드와 근성을 겸비한 3번 라피도쿠스 거세 이후 마필도 차분해진 만큼 이 3번 라피도쿠스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자, 도전권들 2번 반야동행, 6번 원더풀 챔피언, 외곽에 10번 용총 등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자, 2번 반야동행은 자, 직전 경주 강급전에서 3착을 했던 말이죠. 당시 제가 당일 속보로 대박이다 황금비상 추천을 드려서 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드렸는데 뜨끔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반야동행이 올라오길래
야,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역시 강급전에. 자, 이번에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입니다. 이번 반야동행. 창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때 자, 그야말로 진가가 나타나는 말인데 직전에 이번 반야동행은 당시 직선 초입에서 전개가 좀 막혔어요. 앞선이 좀 두터워서 뚫고 나와서 3차까지 왔단 말이죠. 이번 반야동행 이번에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6번 원더풀 챔피언이 최근에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현등급 1700m 3월 31일 날 입상 전력이 있고요. 자, 직전 경주는 외선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장거리 2000m에서는 막판에 걸음 무뎌져 한 150m 남겨놓고 무너졌어요. 이 편성에선 6번 이 원더풀 챔피언이 선두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한 가운데 거리 내린 1800m에서는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이 원더풀 챔피언이 되겠고요. 여기 10번 용청도 지난 5월 4일 날 이 18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다소 초반전에 처졌고 후미 인코스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 오히려 경합 피해 외측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경합 피해서 차분하게 따라붙는 전개에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전력이죠. 10번 용청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구경주는요. 자, 직전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입상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직전에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능력 상승세 이어나갈 3번 라피도쿠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구경주 뭐 이견이 없네요. 저도 지금 민병철 위원이 설명해 주신 모든 추천 마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3월 라피도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제 거세우 첫 출전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체중이 좀 다시 회복을 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체중이 크게 불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 여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 원더풀 챔피언과 뭐 2번 반야 동행, 10번 용천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중에 그 외의 말들 중에서도 사실 추천을 드리자면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4두를 꼽자면 이렇게 꼽혀지기도 하지만 나머지 말들의 전력들이 이렇게 만만한 전력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다시 재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이죠. 1번 대주신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1200m라 좀 무시를 했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장거리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등급에 돌아와 있고 본인의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가장 최적인 1800m 2등급의 재승급전이라고 한다면 1번 게이트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하거든요. 1번 대주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강급 이후 재승급이긴 한데 직전에 그래도 3차까지 성과는 단거리 추입 능력을 선보였던 그 성과는 아무래도 현편성보다는 2등급 그 경쟁 상대보다는 좀 약체 편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등, 2등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번에 재승급전에 뭐 부담 중량은 4kg 내려받았습니다만 뭐 장거리에서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선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재승급전에서는 편성 자체가 좀 강하지 않은가. 1번 대주시는 차후에 좀 약체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중심에 대한 생각이나 후착에서의 모습들 자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제 틈에서 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세력들은 약간씩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라피도코스나 원더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더풀 챔피언은 오히려 직전에 거리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2000m가 오히려 독이 돼버리면서 전기는 정말 잘 풀었거든요. 이선 외곽까지. 근데 다시 1800으로 내려온 이 부분 자체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저는 4번마 메갈리오스 그리고 7번만 역전의 우승 한번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3번 메갈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고 메갈리오스의 장점은 예전에 이제 모래 반응이 정말 안 좋았던 그 부분을 탈피하면서 선행 선입이 다 자유롭게 구사를 거쳐주고 있죠. 농담으로 이제 민 MC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절염 아는 마필들은 다 입상하니까 뭐 관절염 하는 마필들은 이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메갈리오스 관절염 크게 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승급전이 잘 적응했고 레이스 흐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7번 역전의 우승은 최근 단거리만 떼서 그렇지 중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왔던 전력이거든요. 예전에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중장거리에서 따라가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탄력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오히려 장거리를 만난 이번 경주에서는 운영하기 쉬워진 7번 역전의 우승의 가능성도 타진을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인데 이 일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절염 상당히 그 경주마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예후가 안 좋은 병력인데 그 단거리는 그래도 관절염을 앓고 나온 마필들이
그래도 종종 입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이건 장거리예요. 4번 메갈리오스 장거리 무대. 또 훈련 강도도 높이지 못하고 숙부 한번 안 해봤더라고요. 이 공백도 있고 4번 메갈리오스 관절염 병력 공백 이후 이 장거리 무대 한 번쯤 검증. 또한 이번 경주에서 높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 역전의 우승이 최근에 단거리에서 계속해서 빠른 페이스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며 늦추입으로 착승권만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출전한 듯합니다. 과연 장거리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경쟁력을 선보일지에 대해서 다소 이제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단거리를 뛰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편성 자체도 이번에 장거리 무대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능력을 선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7번 역전의 우승도 다소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자, 거세 이후 두 번째 경주 제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죠. 3번 라피도쿠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복병과 심층 분석 서울 10경주로 선정했습니다. 토요일의 마지막 경주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력 입상이 가능한 최근에 이제 출중한 능력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언더독 세력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자 상당히 다수의 그 입상 도전마가 출전한 경주에서 이변 세력까지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요. 자,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 백동일위원 일단 요 10경주의 인기도의 그 흐름, 인기마들의 어떤 전력 일단 소개를 줘 보시고요. 그 틈을 파고들 언더독 세력, 그 흑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0경주 같은 경우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게 이변이 나올 경주는 아니죠. 그런 경주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인기권의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병마 코너로 선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군의 창과 구마 청담진이가 인기 1, 2강 그리고 안쪽 1번 태페션트까지 3강 구도로 펼쳐질 구도인데 대군의 창과 구마 청담진이가 능력은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간 것, 상대의 페이스의 압박도 강해졌다는 것, 태페션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이 세 마리 자체 안에서 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 중에서 저는 10번만 말리부 진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리부 진저는 단거리 선행권에서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뛰었던 전력인데 이제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된 각질에 대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4월 달의 경주도 그랬었고 5월 달의 경주도 그랬었고 마필 상태가 분명히 안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 가겠다. 선행 가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안 가요, 선행을.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고 직전의 경주도 가볍게 선입을 따라가면서 입상을 차지했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여전히 직전만큼 좋은 가벼웠던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인기권 틈을 분명히 선행권과 그 선입권 틈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말리부 진저이기 때문에 최근의 회복세와 각질 변화의 성공이라면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 말리부 진저 직전에 1400m 거리를 오랜만에 입상을 하면서 다시금 회복세의 불을 상승세에 불을 지핀 마필이 되겠죠. 멀로기스의 10번 말리부 진저를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마필로 백동일 위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위원. 자, 요 10경주, 라스트 경주 현등급 세력들보다는 승급전 나서는 한도의 마필 관심이 갖고 계시네요. 소개해 주시죠. 강급전 치르고 있는 말에게도 관심이 있기는 한데요. 승급전 상승세에 먼저 점수 주겠습니다. 2번 빅 갈랜드예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우선 휴양을 다녀온 5번 가온퀸도 인기권에 가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빈틈이
2번 빅갈랜드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흐름 자체가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이번 흐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느리다라고 평가절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빅갈랜드의 특징은요. 본인 원래 선행마였습니다. 1700m도 선행으로 1순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던 전력이라는 부분, 그랬던 전력이 이제는 추입으로도 자유롭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주셔야 돼요. 호주산 5세 말이기 때문에 좀 뭐 미국산 북방구 한 4세 말 정도 그 말보다 조금 더 후반이다라고 생각을 나이가 조금 더 몇 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빅갈랜드가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는 전성기 걸음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승급전이라고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감량 2점에 직전에는 감량 기술을 선택했어야 됐지만 이번에는 박병윤 기수 말물이 정말 좋습니다. 말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빅갈랜드와의 호흡 그리고 승급전 빠른 흐름이 유리한 빅갈랜드의 그 걸음 충분히 활용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질주 습성의 변경에 성공한 각질 변경에 성공한 이번 이 빅갈랜드 빠른 흐름의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이제는 추입으로도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이다. 김지영 의원, 이 승급전에서도 이번 빅갈랜드의 선정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20경주 평균 자체가요. 이 뒤에 빠른 선행마가 레이스를 주도하죠. 3번 대군의 창, 5번 가온킨. 자, 그중에 이제 3번 대군의 창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선행 강공 작전으로 1,400m까지 섭렵하며 입상 전력을 보이고 있고 5번 가온킨 공백 이후에 출전. 9번 청담진이는 이 부담 중량이 4.5kg나 대폭 올라간 부분이 다소 불안 요소로 작용할 듯합니다. 역시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이 저는 강급전 나서는 옆 8번 이 코리아 정상을 소개해드려 봅니다. 당일 완전 인기도에서 완전 좀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변의 복병의 가치는 그야말로 있는 마필이죠. 반대로 말하면 과거 이제 1200m를 아주 3, 4년 전이지만 두 차례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명성이 자자했던 말인데 오랜 기간 동안 2등급 무대에서 부진했고 직전 경주는 원래 3등급으로 강급이 되어야 될 레이팅인데 그냥 2등급에 점핑 출전해버렸어요. 상대 강한 구도, 당시 초반 홈이 밀려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었죠. 하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자체는 직선에서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3등급으로 강급전 나서는데 요 8번 코리아 정상 선두 선위권 어찌됐든 경합으로 살짝 무뎌진다라면은 충분히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강급전 나서는 요 8번 코리아 정상을 민병철이는 복병같이 진흙 속의 진주로 이 8번 코리아 정상까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라스트 경주는요. 뭐 인기마 구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 자, 김지영 의원의 2번 빅갈랜드, 백동일 의원의 10번 만리부진저, 민병철의 8번 코리아 정상. 다양한 이 방식으로 적용해 보신다면 이 토요일 라스트 경주 좋은 성과 분명히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10경주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네, 월말 토요 경마 전반적으로 혼전 구도가 역력해 보이고 당일에 주로 컨디션도 큰 변수가로 작용할 듯합니다. 가변주로의 대처 잘 하셔야겠고요. 자, 이 토요 경마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